건강 365 크리스마스 특강, 오늘 첫 번째로 마련한 시간은 영양과 영양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입맛, 식욕이 곧 건강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닌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이 기본일 겁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영양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대한노인병학회장이신 영양내과 전문의 백현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부 출연자 여러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하나면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데 김치 하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잡수시면 안 되지요. 네, 영양을 골고루 챙겨야 되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주부 출연자분들은 어떠세요? 하실 말씀들이 있다면서요? 네, 저는요, 요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딱 생각나는 거 한 가지, 이제, 땡기는 입맛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한 가지만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뭘 먹냐면, 감을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어요. 감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개 정도씩 거의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옆에서 보고 엄마 그거 계속 그렇게 먹으면 살찌는 거라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짜 감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지 궁금해요. 그냥 한마디로 답변해 드릴까요? 네. 찝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개 이상 드시는 거는 좀 살이 많이 찌시는군요. 과당이 사실은 설탕 이상으로 흡수도 매우 빠르고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들은 들어가면 과잉으로 들어간 게 바로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일로 인해서 먹는 것은 살이 안 찐다고 믿지 마시고 살이 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밥을 제대로 드실 땐 사실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밥과 다양한 반찬 같이 드시게 되는데 이렇게 밥만 드시면 배불러서 아마 식사 제대로 못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마십시오. 자, 다른 분들도 질문해 주시죠. 저는요, 원체 밥을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또 군것질까지 거기다가 덧해갖고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밥을 좀 줄이고요. 영양제,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뭐 이런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줄여야 된다고, 이것저것 좀 줄여야 된다고, 많이 먹어서 큰일 난다고 막 저를 뭐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줄이고 있는데 그 비타민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지요, 영양제나. 그게 궁금합니다. 식사를 잘 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그냥 말씀만 들어봐서는 원칙상은 영양제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영양제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영양제를 많이 드신다 그러면 우선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종합영양제는 어차피 지용성 비타민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잉일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면서 영양제를 이것저것 드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필요한 걸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영양제를 또 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약은 아니죠. 예.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열량 영양소냐 아니면 미세 영양소냐의 차이에 따라서 대부분은 영양제 그랬을 때는 아마 미세 영양소를 얘기할 텐데요. 비타민, 미네랄. 그것이 직접적으로 약은 아닙니다. 약이라는 거는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그리고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좀 더 정제된 것이고 따라서 약효가 빠른 반면 오히려 부작용도 더 강한데 영양제는 조금 방향이 다르죠. 진단과 치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나치게 드시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강 365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오늘 영양과 영양제를 주제로 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뭐 영양과 영양제라고 이미 제목은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왜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2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다 아시죠? 뭐를 꼽죠? 하나는? 식사 운동. 그렇죠. 지금 영양 얘기했지 않습니까? 식사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예, 금방 말씀 주셨죠. 운동. 이거는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영양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양은 생명체 누구나 다 자연으로 알아요. 우리 한 끼라도 굶으면 어때요? 배가 고프다. 그래서 고프면 먹으면 되죠. 어떤 면에서 이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생명체는 자연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음식을 찾게 됩니다. 갓난아기도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뭐가 문제가 되냐. 배고프면 배를 채우면 되는 것을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양소의 역할 다 아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서로 말을 나누고 그다음에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또 심장 박동이 있습니다. 또 36.5도의 체온도 유지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영양이 되겠죠. 주로 이제 먹어서 우리가 하지만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정말 왜 엄마 뱃속에서 세포 하나로 생겨나서 이만큼 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체 기관을 유지를 하고 만들고 그리고 또 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영양이 필요한 사안이죠. 크게 봐서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영양의 문제가 되죠. 근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체는 배가 고프면 알아서 찾아 먹으니까 배를 채우면 된다, 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옛날과 비교해서 우리 먹거리는 풍부해졌어요. 사실 수렵시대부터 농경사에 거쳐서 현대사회까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먹을 건 너무 부족했죠. 저는 전쟁 직후에 태어났는데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진짜 먹을 게 항상 부족했고 저도 항상 배가 고팠어요. 형제가 5인데 집에 먹을 게 있으면 진짜 이마를 부딪혀가면서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래서 먹을 게 필요하면 배를 불리면 된다는 생각이지 지금처럼 먹거리가 풍부한 상황에서 영양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사실은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실제 영양이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잖아요. 뭐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우리 오늘 여기서 또 영양 얘기하고 이렇게 영양이 왜 관심의 초점이 될까? 이렇게도 먹을 게 많은데 하는 게 사실은 좀 의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왜죠? 왜 그럴까요?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를 꽉꽉 채운다. 이게 모든 걸 해결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 게 아마도 필요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영양 정보가 떠돕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전부 다 옳은 건지 아닌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려고요. 영양, 먹거리라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뭐 인터넷이건 뉴스건 방송이건 여러 군데서 떠돈다 그랬는데 관련돼서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 한번 생각난 대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어떤 게 있죠? 5대 영양소. 5대 영양소. 좋습니다. 예. 또? 영양균형. 균형. 저는 머리에 떠오르는 거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예. 그죠? 그리고 비만? 그죠? 비만. 그 다음에 멋진 외모, 모델 같은 날씬함.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단어들 또 있죠. 만성질환. 뭔가 영양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느껴지시죠? 뭐 네. 당뇨건 고혈압이건. 그리고 또 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나이 들면서 노화. 이것도 영양하고 관계 있다고 하더라.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나열한 단어들을 쭉 보면은 비만이라든지 모델 같은 아름다움이라든지 날씬함, 외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열량과 좀 연관되는 열량 영양소, 에너지의 공급원, 요거의 양하고 관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다시 뒤에 말씀드린 만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만성 피로 이런 거는 조금 더 영양소의 기능적인 측면,
이런 쪽이 좀 더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바로 역할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 열량 영양소 그리고 기능을 맡은 대사와 관계되는 미세 영양소. 네. 열량 영양소는 세 가지 있죠. 뭐죠?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방. 이것도 이제 요새 다이어트 중에 또 관심들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얘기 나눠보고요. 네. 그냥 저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테니까 탄수화물은 그람당 몇 칼로리? 4. 4칼로리. 단백질은 그람당 몇 칼로리? 4kg. 4칼로리. 예. 그리고 지방은 9kg. 9칼로리. 예. 2배 이상이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 1900년대 중반쯤에 지방만 줄이면 그 나라의 비만과 당뇨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람당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틀려요. 최근에 또 다른 다이어트 나와 있잖아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건 얘기를 나누고요. 네. 그러면 미세 영양소는 우리 흔히 먹는 종합 영양제에 주로 들어있는 비타민 여러 종류하고 네. 그리고 미네랄 이런 것들이 미세 영양소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영양소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영양이 뭔가 관리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떠오르는 단어만으로도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영양 관리를 열심히 해서 얻고 싶은 게 뭘까요? 건강. 그렇죠.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더 한다면 아름다움도 우리 절대 포기 못해요. 네. 그러니까 비만을 피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활기 있게 사는데 정말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름다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움. 우리 그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뭔가 관리를 좀 잘해보자. 그게 우리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도 높기 때문에 영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속설들 여러 가지 틀린 생각을 별로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영양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좋은 식품 한 가지만 열심히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아니요. 틀렸죠? 네. 이거 보세요.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 네. 사실 TV나 매체 등에서 요새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예를 들면 전 기억나는 게 브로콜리 같은 거였는데 막 저기 사람에 대해서 뭐 2주쯤 먹이고 뭐가 좋아졌다 검사도 해서 보여주고 이런 방송들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런 방송 하나 나가면 그날 저녁과 그 다음날 전국의 마트에 브로콜리가 좋다고 나가면 브로콜리 동나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균형을 깨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있더라도 한 가지만 먹어서 해결되지 않죠. 근데 만약 효과가 있다면 하나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푸드 다이어트 있죠. 한 가지 음식만 먹어서 하는 다이어트. 네. 그거 살 빠지거든요. 왜 빠질까요? 영양 부족. 영양 부족으로 빠집니다. 결정적인 게 막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건 영양 부족으로 빠지는 거라 오래 해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현명하십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채식 붐이 한참 일었었어요. 네. 고기하고 육류는 먹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만성질환의 원인이고. 그런가요? 아니요. 드셔야죠. 네. 왜 드셔야 되죠? 건강을 골고루 섭취해야죠. 그렇죠. 단백질 섭취. 섭취면서도 식물성에 비해서 월등 우수한 단백질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은 검사 결과,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게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육류에서 얻는 단백질이 식물성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근육도 더 잘 만들고 대사도 더 원활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고기만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먹어서 안 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글쎄 채식주의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하신다 그러면 사실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일은 아닌데 정말 건강과 아름다움을 생각한다면 채식주의자들의 경우는 좋은 단백질을 놓치는 것도 있지만 또 아연이나 철분 같은 것들은 식물성에서 섭취하는 걸로는 흡수 효율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네. 대부분 부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이어트를 위하여 탄수화물은 절대로 안 먹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그쵸. 이 절대로란 말이 들어가면 틀렸어요. 글쎄, 탄수화물 절제란 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정제된 당을 줄이는 거는 의미가 상당히 크지만, 탄수화물 자체에 역할이 있는 겁니다. 네. 열량을 물론 제공하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의 뇌와 우리의 근육은 오로지 글루코즈, 단당류만으로 영양 공급을 받고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의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물론 좋은 탄수화물 드셔야겠죠? 네. 그런 면으로 역시 현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미국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은 건강의 적이다. 내가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먹지 않겠다. 맞나요? 틀립니다. 이것도 틀렸죠. 그리고 이미 최근에는 그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네. 지방을 많이 먹는 게 다이어트 방법으로 요새 또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 저는 뭔 소리인지 싶었어요. 탄수화물은 적고 지방은 많다 그래서 저탄 고지. 저 처음에 고지. 무슨 얘기인지 했어요. 진짜 무슨 고지를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거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됐더라고요. 제가 오늘 환자 한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쭉 다니는 환자분이신데 네. 중년 남성인데 참 그 나이까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부과에서 기본은 치료하지만 제가 좀 약물 쓰는 방법을 조금 조정하면서 본 게 있었는데 오늘 뵀더니 굉장히 좋아지셨더라고요. 저한테 벌써 3년째 다니고 계신데 조금 나아지고는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한 달 반 사이에 뭐를 바꾸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달 반 전에 저한테 오셨을 때 자기가 지금 말씀드린 저탄고지 식사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것들을 다 해봤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치료는 다 하면서 시도해 보십시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좋아져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건 들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확한 의미의 저탄고지는 아니었어요. 일주일쯤 해봤대요. 네. 근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제로로 하고 예. 그리고 진짜 고기만 먹으려니까 현실에서 맛도 없고 그다음에 현실적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제가 그분께 완벽한 저탄고지를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계속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탄수화물을 하나도 먹지 않다가 실수로라도 들어가면 몸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고인슐린 혈증은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가 매우 쉽고 그게 바로 대사증후군이나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먹지 않는 거는 제가 좀 염려스러웠지만 그냥 어떻게 하나 좀 해보시고 보십시다 그랬는데 일주일을 하다가 다시 자기 가족과 상의한 끝에 탄수화물 절제 쪽으로 자기가 바꿨대요. 네. 그런데 그 절제한 것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정제된 당, 네. 설탕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아주 달콤한 음식들 있죠. 달콤한 빵, 과자 이런 것들 그런 건 일체 피하고 밥은 평소에 반 정도로 줄이고 네. 그리고 빵은 절대 안 먹고 그러면서 고기를 좀 더 많이 먹으려고 끼니마다 먹으려고 노력하고 채소 충분히 먹고 완벽한 식사죠. 네. 그랬더니 아토피인 분이 물론 치료는 계속하고 있지만 한 달 반 사이에 엄청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식사는 균형 잡히고 좋은 식사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병들도 치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걸 오늘 참 느끼면서 같이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환자분하고. 참 좋았어요. 네. 건강 365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대한노인병 학회장이신 영양내과 전문의 백현욱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영양제를 주제로 말씀 듣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는데요. 첫 시간인 오늘은 영양과 영양제를 주제로 합니다. 자, 영양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지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탄고지라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저는 이거 자체를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정제된 당을 줄이는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절제하는 쪽으로 하는 거는 건강식으로서 제가 권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어쩌면 오늘의 정말 주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도 이 현대 사회, 대한민국의 이 시대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남들 다 먹고 있는데 내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하나도 먹지 않고 있을 때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네. 뭐 한두 개는 좀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실제 드시는 거 있죠? 네. 그래요? 드시는 거 어떤 거 드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오메가 3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칼슘에 네. 미네랄 들어간 거. 네. 그거하고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 네, 세 가지. 예. 예. 많이들 이렇게 드시죠. 그렇죠. 기본으로. 다른 분 또 드시는 거 있나요? 저는 안 먹어요. 안 드시는군요. 네. 네, 저는 종합 영양제하고요. 네. 오메가3 네. 비타민요. 예. 예. 비슷하네요. 네. 저는 오메가3하고 비타민 C만 먹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공통적인 것들이 벌써 나오네요. 그죠? 오메가3. 그리고 어쨌건 비타민 종류. 네. 굉장히 공통적이네요. 예. 이게 사실 가장 흔히 드시는 조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열렬한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눈 영양제라고 또 뭐 루테인 섞인 그런 네. 것들 드시기도 하고요. 종합 비타민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드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갱년기 지나가면서 칼슘 모자란다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칼슘, 비타민 D, 아까 왜 칼슘과 미네랄 섞인 거 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드시고. 홍삼은 안 드세요? 홍삼도 많이들 챙겨 드시죠. 그죠? 네. 좋다는 거는 그때그때 유행이 있어서 다 그렇죠. 챙겨 드시는 예.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래도 대체로 이렇게 4분 중에 3분은 벌써 2가지, 3가지 다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접하는 분들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드시는 것 같아요. 네. 한 80%, 7, 80%는 뭔가를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있는데 드시는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메가3는 왜 드시고 계세요? 오메가 3를 먹으면 혈관이 네. 깨끗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된다고, 혈행 개선이 된다고 그렇게 네. 저는 알고 먹고 있어요. 네네. 여태까지 알려진 걸로는 맞습니다. 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오메가3 특히 챙겨 드시죠? 그럼요. 많이들 챙겨 드셔요. 예. 그거 뭐 맞습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은 왜 드실까요? 그냥 몸에 좀 부족한 성분들을 뭐라도. 보충할까 그쵸? 싶어서 예, 뭐라도. 맞습니다. 뭐라도 보충할까. 비타민 C 드신 분은 왜 드셨어요? 왠지 피부에 좋을 것 네, 같아요. 피부도 좋고 피부. 또 예. 피곤할 때 챙겨 먹으면 좋을 것 피로감에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알려진 걸로는 지금 다 이유가 타당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알려진 정보가 진짜 완전히 과학적이고 진짜 진리일까? 진짜 나를 위해서 맞을까? 내가 이거를 가령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여성이 85세가 됐는데 네. 보통 어린이가 사망한 것까지 포함해서 85세니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한 10년은 더 보태서 95세까지는 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뭐 한 40년 이렇게 더 산다고 치면은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먹는 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되는지 이거 확신해도 될까? 그런 생각은 잘 안 해봤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가린 있죠. 네. 마가린. 네. 이거 사실은 1900년대 이제 지난 세기죠. 네. 개발이 돼서 열심히 먹었잖아요. 네.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시댁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럼 애들 할머니가 저의 시어머님이시죠. 굉장히 정성껏 아이들을 돌봐주셨는데 요리를 열심히 하시면서 마가린을 너무나 열심히 쓰셨어요. 왜냐하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네. 왜냐하면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라 나쁜데 이건 식물성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네. 3, 40년 전에. 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마가린이 값도 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배웠다는 왜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
주부들은 마가린을 썼어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마가린 건강에 좋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을 말하자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꿔서 고형을 만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은 사실은 식물성 지방의 불포화 지방산보다 포화 지방,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혈관 건강이나 건강에 나쁜 걸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곤란한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마가린이 좋다는 거는 거의 내가 보기엔 한 4, 5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오히려 많이 배웠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여성 주부들이 열심히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비로소 마가린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 한 15년 전 이때쯤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던 음식으로 돌아가자. 버터를 먹자. 네. 할머니의 음식을 먹자.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이유들이 여태까지 알려진 걸로 거의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를 열심히 내가 앞으로 살 날이 40년, 50년 남았는데 절대로 하루도 안 빼고 꼬박꼬박 먹어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 네. 이거는 한번 우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왜 제가 이런 정보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드신 것들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면 오메가3는 사실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 그렇게 드신다고 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메가3를 그렇게 열심히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오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식사 섭취량 그리고 수명이 짧은 나라의 식사 섭취량. 그래서 비교가 일본하고 그리고 미국이 나왔어요. 네. 그 사람들의 식사 습관을 조사를 해서 오메가6라는 게 있죠. 오메가6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이건 다 지방산의 일종인데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경우는 그게 거의 10대 1이에요. 오메가6가 많아요. 오메가3는 적게 먹고. 예. 그리고 일본이 제일 장수국이었는데 거기는 3대 1쯤 돼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기 위해서는 오메가6보다는 오메가3의 비율을 높여주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메가3를 열심히 드셨던 겁니다. 예, 시작은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연 그 사망이나 질환을 줄이는 내용들이 뭐냐 되게 혈관 관계되는 것이더라. 즉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먹는 걸로 아직까지 많이 해가 되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내과 전문 그 의학 잡지 중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데서 25,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5년 이상 6년 가까이 이 오메가3 지방산을 먹이고 그리고 암 발생률과 그리고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비교를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유감스럽게 차이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나 오메가3에 관한 안은 아직까지는 아까 마가린처럼 예. 해가 되는 사안은 제가 보기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 문제점은 있어요. 그거 어디서 구하죠? 오메가3를? 등푸른 생선에서 보통은 구합니다. 네. 그 조금 더 공해가 적은 오염이 덜 된 지역에서 잡힌 등푸른 생선으로 만든 걸 드시는 게 소위 말해서 중금속 오염을 적게 돼 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생산된 지역을 좀 봐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선에 사실은 조금씩은 중금속, 수은과 비소가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열심히 많이 먹으면 우리는 쌓이잖아요. 많이 먹지 않을 땐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메가3가 굉장히 산패가 빨라요. 유효기간 잘 지켜서 드시도록 하세요. 놔두고 오래된 것도 아까워서
열심히 드시지 말고 예. 유효기간 잘 지키시고 오메가3를 내가 꼭 선물 받은 걸 빨리 먹어야겠다. 빨리 드세요. 뒀다가 드시지 마시고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드시는 오메가3는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소리가 혹시 나올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은 조금은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종합 비타민을 잘 만든 종합 비타민은 어떤 거죠? 한 알에다가 정상인이 하루 필요하는 양을 잘 구겨 넣으면 좋은 거죠. 네. 맞잖아요. 예. 그죠? 아주 효율적으로. 예. 그쵸? 그러면 거기에 지용성도 들어있고 5만 개 다 들어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게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물론 그런 걸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만들긴 했지만 너무나 열심히 잡수는 분의 경우는 계속 드시다 보면 과잉이다라는 느낌도 올 수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만 먹어서 좋다는 생각만은 좀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한동안 먹어주면 피로감이 실제 사라질 때가 있는 건 제가 우스갯처럼 그러잖아요. 뭔가 모자란데 그 몇 개 중에 소가 뒷걸음치다가 하나 걸린 건 맞긴 맞아요. 그래요. 네. 한동안은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영양제가 그 정도 먹었다고 당장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될 만큼 만들지는 않지만 너무나 열심히 우리가 50년 먹을 거면 고려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1년 365일, 1년, 2년, 3년, 10년, 50년 먹을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종합 비타민도 드시고 그리고 아까 다른 미네랄도 섞인 칼슘 제제도 드시고 그러면은 종합 비타민의 경우는 단순히 종합 비타민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네랄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성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겹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지를 잘 모르겠으면 좀 믿을 만한데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상의를 좀 해보셔도 좋아요. 이게 혹시 과한 게 아닐까요? 겹치는 부분들을 좀 상의해 보시는 거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드실 땐 지장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먹을 때는 정기적으로 좀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요 영양제를 먹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바이타민, 영양 보조제, 영양제 말고 또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예. 건강기능식품은 혹시 안 드세요? 홍삼만 드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왜 드시나요? 일단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쵸. 식품이니까 또 안심하고 그렇죠. 좀 먹어요. 안전할 거다. 예, 또 라는 유기농도 생각이 요즘 좀 많이 있죠. 나와서 그렇죠. 좋은 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따로 법률까지 상당히 앞서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효능이나 안전도가 조금은 그래도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는 보증을 해주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약물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린 거가 있었죠. 좀 더 농축이 되고 약효를 바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부작용도 많이 나고 또 약물의 경우는 쓰는 기간과 용량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은 생겨 먹은 것은 영락없이 약물로 생겼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선 우리가 생각할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 보장은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자체도 특정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원료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고는 있으나 무한정 많이 먹었을 때 문제점은 역시 약물처럼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잡수시는 분은 용량을 잘 지키시니까 제가 많이 염려는 안 하지만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지금 드시면서 말씀 주신 분은 너무나 현명하게 그거가 좋아지겠거니 해서 함부로 드시던 치료제 약을 끊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우려는 하지 않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이거 당뇨에 좋다더라 그러면은 상의도 안 하고 당뇨약을 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절대로 약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걸 염두에 두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영양을 전공한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바오밥 나무가 당뇨에 좋은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영양을 한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충분히 상의하고 찾아보고 드시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희 조금 되풀이해서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을 전부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비타민제는 우리 가족, 나와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각각 다 문제가 있어. 수험생도 있고 그다음에 한참 성장기 아이들도 있고 우리 남편은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 그리고 나는 갱년기가 돼서 힘들어. 에브리바디한테 적절한 영양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찾아서 줘야 될까? 아닐까? 또 그 먹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20년, 30년, 50년 먹어야 될까? 아닐까? 어느 쪽일까요? 필요할 때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알아서 이걸 먹으면 무조건 질병이 예방되겠거니 무조건 좋겠거니 그리고 남들도 먹는데 내가 먹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더 좋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드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언제 필요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가령 왜 노인들 같으면 가령 70세 노인이다. 그러면 그래도 막 물어보러 오시거든요. 나 영양제 아무것도 안 먹는데 나 그래도 뭐 먹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조언을 해드릴 때는 있어요. 노인들의 경우는 약간은 좀 정리가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오메가3 지방산이 어느 정도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이미 나는 오메가3를 먹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드리고 그러면 그냥 그 정도 영양에서 드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네. 또 하나 혈관 건강에 조금 도움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호모시스테인. 네. 예. 호모시스테인은 모르는데 그거 말고 예. B 바이타민 세 종류를 합친 거에 대해서는 좀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바이타민 B12, B12, 예. 그다음에 B6, BU, 그리고 또 하나는 엽산 해서 그 세 가지가 뭔지 몰라도 혈관 건강에 좋다더라 그런 얘기는 들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의 비타민이 모자라면은 혈청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호모시스테인은 그 단독으로 동맥경화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여기 알려진 게 90년대 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요 세 가지는 B 바이타민이잖아요. 네.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바이타민을 드신다? 그럴 때는 네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노인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노인들과 중년 이후의 여성, 뭐 남성들도 어느 정도 있지만 뼈가 약해져요. 그렇죠.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칼슘제. 그렇죠. 칼슘만 갖고 될까요? 비타민 D. 바이타민 D 좋습니다. 그것만 갖고 될까요? 사실 중요한 건 말씀 주셨어요. 저는 플러스 마그네슘 말씀드려요. 마그네슘. 이유는 희한하게 칼슘만 집어넣었을 때 얘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는 게 활용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집에 보관된 영양제를 좀 살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가 네. 있는지. 맞습니다. 뭐가 있는지 성분도 보시고요. 유효기간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막 여러 가지를 겹쳐 드신다 꼭 좋은 거 아니니까 예. 필요하다면 영양 전문가하고 상담 한번 해보셔요. 예. 영양 성분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습관 같은 게 괜찮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걸 먹고 있다면 저는 기록 같은 걸 해두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잘 늙어가는 거 누구나 갖는 소망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영양과 영양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요? 영양제만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기왕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으니까 현재 나의 건강을 위한 영양과 식사 습관을 한번 어떻게 점검할까? 다 아시는 거라도 한번 쭉 6가지 정도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실 것, 특히나 아침 식사까지 포함해서 잘 드시면 오히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도 체중이 오히려 조절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탄수화물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정제된 걸 피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짜지 않게 드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질 좋은 단백질 꼭 드시도록 하시고요. 동물성 단백질 적정량 꼭 잡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급적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 우리 신토불이란 말도 있고요. 그렇죠. 요것을 꼭 드시는 게 먼 데서 온 음식의 경우는 그런 식품의 경우는 보존하기 위해서 장기간 보존제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잠겨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 데를 오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써서 또 운반해서 오잖아요.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의 농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양제는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는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내가 기록한 걸 가지고 먹는 내용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 365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첫 시간인 오늘 영양과 영양제를 주제로 말씀 나눠봤는데요. 대한노인병학회장이신 영양내과 전문의 백현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부 출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올바른 약 사용법을 주제로 말씀 듣겠습니다. 약의 오남용 문제를 비롯해서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관법까지 자세한 말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